자, 주목 이 기업 저는 오늘 도어대시 준비를 했습니다.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뭐 많이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뭐 미국판 배달의 민족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데 간밤에 주가가 한 3.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제목은 이제 제가 만든 제목인데요. 흔들리는 1위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의 브래드 에릭슨 애널리스트가 도어대시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투자 의견을 기존에는 시장 수익률 상회였는데 이걸 섹터 수익률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를 기존 70달러에서 60달러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 10%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자, 도어대시 앞서서 이제 제가 뭐 음식 배달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이 기업의 배경을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2013년에 설립된 뭐 미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미국의 매출 비중이 대부분이지만 지금 호주라던가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일본 등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뭐 현지 기업을 M&A 하는 방식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국가들로도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시장 점유율이 미국 내에서 56%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가 우버이츠인데 우버이츠의 점유율이 한 20, 30%요 사이니까 2위와의 격차가 매우 큰 그런 1위 기업이고요. 당초에 이 음식 배달 플랫폼의 1위가 사실은 그럽허브였는데 그럽허브는 지금은 3위로 밀려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음식 배달 플랫폼은 저희도 다 알겠지만 이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였죠. 그래서 1년 새 매출이 뭐 3배 정도 급증할 정도로 분명히 수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은 뭐다? 네, 코로나19가 이제 어느 정도 엔데믹으로 가고 하면서 이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올 법한 이런 상황이구나는 우리가 딱 예측이 되죠. 자, 그리고 이 기업 역시 단순히 그 플랫폼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레스토랑도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맞는 것들을 뭐 배달을 하는 뭐 이런 방식이겠죠. 그리고 우리 배민에서도 비마트 많이들 또 이용하시잖아요. 뭐 20분, 25분 정도 기다리면 생필품이라던가 뭐 저희가 그런 거 바로 사면 또 배달 오는 요 서비스도 이 도어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배달로 계속해서 사업 역량을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얘들은 성장성은 매우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매출 성장률이 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1년 만에 뭐 3배 증가할 정도로 매출 성장은 가파르게 이어졌습니다만 여전히 얘들은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성장성도 이제 약간 둔화가 되고 있는 뭐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지난달에 1250명 전체 직원의 6% 구조조정을 하겠다라는 발표도 좀 나온 상황인데 요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RBC 그 캐피탈 마켓의 애널의 이야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할 수 있어서 제가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배경 설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나 그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내년에는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게 RBC의 의견입니다. 왜? 지금 얘들 도어대시의 핵심 사업은 그래도 미국 내 이 배송이 주문이거든요. 주문하고 그걸 배송해주는. 그러면 이게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또한 그 소비자 주문하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게 이들의 지금 핵심 매출인데 요 주문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는 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실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주문이 둔화되고 있는 게 실제로 수치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거에 대한 민감도가 그닥 높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부터는 민감도가 되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 얘들이 지금 구조조정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비용을 절감을 하고 있는데 얘들이 에비타 삼각전 이익을 방어하기에는 효과가 크지 않을 것 같아. 제한적이야 라는 겁니다. 왜? 앞서 이야기했던 얘들이 지금 그 소매 판매 요 배달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대시마트인데 대시마트라던가 글로벌 뭐 지금 국제적인 거라고 한다면 앞서서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호주라던가 일본에도 진출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쪽 인터내셔널 사업 그리고 드라이브
이 뭐라고 해야 라이더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규모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뭔가 적자폭을 줄이지 않는다면 이런 투자를 줄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해도 에비타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라는 겁니다. 지금 얘들이 핵심 사업에서는 에비타가 약 16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는데 아래 이야기했던 대시마크라던가 드라이브 인터내셔널 이쪽에서 지금 16억 달러의 적자를 내면서 흑자폭이 상당히 낮고 에비타는 그렇고 아예 순이익단에서는 계속해서 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이제는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건 사실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그동안 이 도어대시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수익성보다는 매출 성장이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매출 성장이 이제는 둔화가 되고 있다면 이런 수익단에서는 어느 정도 뭔가 개선이 돼야지 되는데 수익단이 개선이 되지 않고 매출까지 둔화된다면 이건 이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우버의 경쟁력이 눈에 띄게 좀 강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점유율에 있어서는 여전히 차이가 크지만 주요 시장인 맨하튼에서 우버는 경쟁력이 올라가고 있고 반면에 도어대시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고 해요. 점유율이. 그 점도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주가 프리미엄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밸류에이션을 채점을 할 때 2, 3위 기업에 대해서는 너들의 적정퍼는 이건 예를 들어 너희들은 10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도어대시는 1등 기업이기 때문에 뭐 적정퍼로 한 13배 정도 돼도 괜찮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1위 프리미엄이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성장이 둔화되고 적자가 지속된다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이 프리미엄이 오히려 주가 하방 압력을 더 키울 수 있다라는 점이죠. 주가가 고평가됐기 때문에 더 많이 내릴 수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힘든 한 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위험 대비해서 기대 수익률 보상이 더 낮아 보여. 그러니까 투자 매력이 낮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RBC 외에 다른 우리 월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좀 봤는데요. 실제로 적자가 지속되고 적자폭이 확대가 되면서 목표 주가가 줄 하향되고 있는 흐름들이 실제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표 나온 게 11월 이후에 나온 월가의 보고서들인데요. 이 아랫단부터 위로 올라올수록 최근인데 계속해서 이 빨간색이 목표 주가 하향 조정하고 있는 건데요. 계속 내들고 있죠. 뭐 니덤도 그렇고 모건스탠리, RBC 캐피탈은 사실 11월에 한번 100달러에서 70달러로 낮춘 다음에 이번에 또 70달러에서 60달러로 낮춘 뭐 이런 상황인 건데 뭐 오펜하이머는 아니네요. 예, 골드만삭스라던가 미지오 모두가 다 지금 목표 주가를 낮추고 있습니다. 대체 실적이 어떻길래? 지난달 3일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은 17억 달러로 전년 대비 그래도 33% 증가를 했습니다. 예상치보다도 좋았는데 EPS가 77센트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에는 30센트 적자였으니까 적자폭이 거의 뭐 2배 넘게 2.5배 정도 적자폭이 늘어난 상황이고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는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는 거 이제는 좀 시장에서는 불안하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월가 전체의 의견을 좀 보더라도 지금 매수 의견과 중립 의견이 거의 뭐 5대5 비슷한 이런 상황이니까 도어대시에 대해서는 지금 월가 전체적으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목표 주가 평균은 75.5달러를 유지를 하면서 추가 상승 여력 한 30-40% 있다라고 보는 뭐 이런 관점인데 앞서 이야기했듯 최근에 목표 주가 하향이 이어진다면 이것도 좀 낮아질 수는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 들어서 한 60% 넘게 급락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내년에 더 힘들어진다면 도어대시는 좀 봐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